강회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트. 안녕하세요, 최유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총선도 끝이 났었고 4월 옵션 만기이었었는데 북한이 로켓을 오늘 쏘네 만에 분위기도 좀 휘웅했던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은 제한적이었지만 외국인 때문에 장중에 1970도 이탈했던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장을 제가 또 이 표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죠. 네, 예. 자, 장이 시작됩니다. 안 돼. 1969까지 갔다가 다행이다. 누구 때문에? 개인과 기관 때문에 그나마 맞습니다. 잘 받쳐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겨우 1980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죠. 그나저나 어제 총선이었는데 김수영 씨 투표하셨죠? 네, 그럼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어제 총선 보니까 그 출구조사 발표와 결과 보니까 굉장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미래를 알았더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치 테마주 정확한 인물에 관련된 곳에 투자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 총선 결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네, 장훈 씨 정신 차리세요. 왜요? 아직도 그런 테마를 쫓아요. 한가 간 게 얼마나 많은데. 아, 그래요? 더 많았죠. 네. 예. 저 김수영 씨, 왜요? 좋은 정보 있습니다. 대선 테마. 아, 그 전 국민이 다 아는 대선 일정. 예, 그래요. 애기방 캠페인? 예, 보령 마리 앙뚜아네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재료에 너무 많이 휘둘리시고 때문에 지금도 이미 손수건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펀더멘탈이 아주 탄탄한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저희 3명이 함께하는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에는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수익률을 내서 두 분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배틀 코너가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자, 여기서 그냥 문자 주지 마시고 사연을 더불어서 보내주시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실 우리 신랑 모르게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손실이 20%가 났어요. 이런 사연. 예.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사연은 저 몰래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면 좋겠어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요. 이런 어떤 풍성한 사연들을 함께 섞어서 또 하나의 그 김수용 씨, 장웅 씨 어느 쪽 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것인지 요거 마음의 결정하시고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린다는 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리를 옮겨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해볼까요? 네, 갑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부는요, 철저하게 실전 수익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결과를 비교하는 대결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라는 것인데요. 오늘 역시 목요일입니다. 김수영, 장웅 씨를 도와줄 목요일 멘토님들 보이는 것 같아요. 일명 동방박사라 불리는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성대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 멘티로부터 직접 듣기로 하겠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 방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훈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훈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식 배틀 1억쇼 페널티도 있는데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종목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가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훈 씨가 내리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를 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인다 한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영 장욱 씨를 도와 본격적으로 1억 불리기에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상세한 프로필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상,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VIP의 수익률을 관리하는 비법을 오늘 공개해 주시겠다는 최병훈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예질 수 없죠. 장욱 씨? 네, 저의 오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주식계의 달마도사. 네, 자,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시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네. 주식계의 장로님. 네. 자, 저희 멘토가 되실 분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또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 우리 이성대 전문가의 야심찬 포부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성대, 최병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먼저 오늘 간단하게 오늘 좀 날이었으니만큼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막판에 기관이 사줬으니망정인지 1969 박스권 하단이 완전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날입니다.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그 와중에도 막판에 보니까 오후장에서 중국장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철강 화학주도 기관이 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지난달 하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흐름의 변화가 뭐냐면 사실 두 달 동안 계속 어떤 썰림 현상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면 정유 화학주와 철강주 움직임이 바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특히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IT 대형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자동차까지 같이 그러면 시장의 질이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대다수 투자자인 대중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희망이 보인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조정은 물론 불가피하겠지만 지수는 조정하더라도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수를 보지 마시고 지수는 지난번에 2028포인트를 붕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62평선 깨고 120평선까지 저는 내려갈 거 보거든요. 그래서 1930포인트 내외에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지수보다도 이제 지수는 보지만 않더라도 특히 이제 종목들이 매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그다음 철강주 이런 중국 관련주를 좀 보면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5월장을 보고 미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193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은 그리고 지수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은 지수하고 아주 밀접한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힘들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삼성전자 조정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다. 그래서 저희 포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늦게 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삼성전자 이 IT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중국 관련주를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석유화학, 정유주, 철강주는 반드시 자기 포트에 한 종목 넣어놔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시장은 1930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종목이라도 잘 고르자. 그나저나 북한 로켓 이슈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1차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성대 전문가님? 네, 지수상으로는 1960포인트 라인대가 깨지지 않아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일 선거가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선거가 어떻게 보면 투매를 막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전일 선거가 있는 바로 전날 미국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죠. 스페인 우리 만약에 이제 선거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있고 만약에 어제 장이 열렸다면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에서 투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을 살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한 가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저는 오늘 정도에서 이제 북한발 미사일 이슈가 좀 끝났으면 차라리 오늘 미사일이 발사가 되거나 결과가 이제 나왔으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그나마 좀 앞으로 좀 덜 불안할 텐데 이게 미사일 발사가 아직 안 된 상황.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대 강도가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중반까지는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어떠한 그리스발 악재가 나오든 무슨 악재가 나오든 미국 시장은 오히려 계속 올라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최근에 악재에는 상당히 민감하고 호재에는 상당히 둔감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급등락이 좀 혹시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 시장은 아직 그 이제 변동성 안에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어제 하루 쉬어서 오히려 선전한 거지. 어제까지 열렸으면 조금 더 큰 타격을 입을 뻔했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좀 내릴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주를 보면 조금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해법을 주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이 그나마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이제 생기긴 한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 관련 쪽 종목들 뭐 나쁘지는 않지만 폭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시점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좀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투자 매매를 할 때 약간 헷갈릴 때는 아예 좀 관망을 하면서 좀 현금 확보하고 지켜보다가 좀 안전할 때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 즉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쪽이 좀 안정이 되고 북한발 미사일이 발사가 됐을 때 뭐 이제 실제로 주변 잘못 발사돼가지고 뭐 이제 주변국에 뭐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즉 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뭐 다음 주 초 정도에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스크 관리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지켜볼 것들은 좀 지켜보자. 관망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오늘장 복잡했던 시장 정리와 점검까지 한번 받아봤는데 이제는 우리 김수용 씨 그리고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김수용 씨는요, 참고로 오늘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 이른바 황제주를 모두 포트에 넣고 싶다라는 의견을 보이신 바 있고 장우 씨는 한번 큰 수익을 내줬었던 현대모비스를 다시 한번 사고 싶다는 의견과 더불어 제일기획도 매수 편입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과연 각각 원하는 가격에 편입이 됐을지 그렇다면 수익률은 어떨지 화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김수용 씨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엔진, 그랜드백화점 여기까지가 원포트였었죠. 그랜드백화점은 수익이 조금 더 나는 분위기고요. 두산엔진은 약간씩 더 빠지면서 손절가 부근에 갖다 붙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싸게는 잡힌 것 같지만 역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익은 부진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은 꽤 괜찮게 잡혔는데 오늘 롤러코스터였음에도 불구하고 1% 정도 하루 만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조금 덩치가 무겁게 실렸는데 약간 아쉬운 모습, 두산엔진도 일단은 수익을 못 내고 그랜드백화점이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체 효자 노릇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엔 장우 씨 포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장우 씨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잡혔지만 이번엔 첫날 수익은 좋지 못하고요. 제일기획은 매수가 안 된 모양입니다. 안타깝네요. 자, 농우바이오도 계속해서 일단 마이너스권에서는 못 벗어나는 분위기. 자, 제일기획도 아마 전문가의 가격조차 오늘 허용을 안 하면서 아마 어떻게든 잡히는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잡혔는데 오늘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막판 뒷심을 발휘를 못해줬죠. 수익 두 가지 모두 다 부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종목은 안 잡혔으니까 장우 씨는 종목이 2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훨씬 더 종목 수가 많은 김수용 씨의 평균과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 종목의 평균 수익률, 먼저 승패자를 가려야 되겠죠? 네, 주식 배틀 1억 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우, 총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승자는 누구일까요? 와, 김수용 씨 축하드립니다. 장우 씨 이렇게 해서 연승이 끝이 나네요. 김수용 씨, 네. 역전승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 위주로 홈런을 안 노리고 단타를 노렸던 게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그리고 참 귀신같이 평화산업을 매도를 시켰어요. 맞아요. 오늘 오전에 평화산업이 상한가를 터치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참 정말 귀신 귀신이라니까요. 같네요. 제가 해병입니다. 주식 잡는 해병입니다. 방이 나왔잖아요.
네, 저 주식 잡는 방입니다. 예, 마이너스 잡는 파란불 잡는 해병. 네. 그죠? 방위는 나라에서 점심도 주나요? 아, 물론이죠. 아, 그래요? 아, 그 군인인데 안 줍니까? 군인들이 먹는 밥을 줘요? 아, 그럼요. 아, 나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네. 그래요, 그렇구나. 장우 씨. 네, 아침 저녁만 싸갖고 다닙니다. 장우 씨, 네.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화산업을 미리 떠나보낸 것? 평화산업은 저 김수용 씨 종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제가 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네. 왜 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뭐 3연승 뒤에 그 계속 그 연승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네, 4연승. 사실 그 오늘 나간 저희 투수가 음. 겨울에 그 동계훈련을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어깨가 좀 이상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강판된 게 오늘 패배의 원인이고 사실 모비스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모비스를 그래서 제가 저 목표가를 매수단가를 좀 낮췄었는데 그 아래로 가가지고 야 이거 좀 오늘 힘들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나마 조금 받쳐줬습니다만 그래도 손실이 좀 났네요. 예, 네, 그래요. 좀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많이 하고 이제 주말 장세쯤 돼서 네. 어제 그저께였죠. 네. 예. 화요일하고 내가 오늘 그다음에 금요일 날 좀 매수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네. 현금 비중을 높였는데 이제는 아까 그 이성대 전문가도 말씀하셨다시피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하고 있다가 다음 주쯤 이제 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수를 좀 싹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 약간은 부진하면서 결국 종가상 30만 원을 깨버리는 현대모비스가 있는 우리 장우 씨 소감도 한번 들어봤는데 먼저 자, 오늘 4연승을 막았습니다. 오늘 역전승한 정말 오래간만인데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 동방 박사님, 최병 전문가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네, 싶어요. 난 김수영 씨한테 묻고 싶은데요. 예. 네. 실제 투자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샀겠습니까? 100만 원에도 안 사고 지금 샀겠어요? 제가 샀겠어요? 안 사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하고 물론 두산엔진이 마이너스가 있어서 네. 좀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가 막히게 삼성전자를 이렇게 잘 사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저도 괜찮게 보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쉬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좀 아쉬운 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뭐 127만 네. 원 정도에 끝났나요? 그렇죠. 127만 3천 원에 끝났는데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원래는 김수영 씨가 125만 원 잡고 손절 들어갔는데 네. 아마 어떤 손절- 가격 때문에 위험한가요? 지금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1만 원 정도를 하회를 하게 되면 종가로 일단 조정권이 120만 원 한 초반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돼요. 가격 조정하고 같이. 그러면 시간 동안 상당히 수익을 기회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바뀌는 주체가 바로 삼성전자인데 오늘 같은 삼성전자가 만기가 물론 몰리면서 외국인들 한 15만 4천 주를 팔았거든요. 공격적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동안 120만 대 130만 끌어올렸던 주체가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이 새로 사줘야 되는데 물론 오늘 순매수 기관이 좀 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그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어떤 수급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삼성의 박스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외국인들이 2천을 넘지 않는 옵션에 혹시 많이 걸어놓은 게 아닐까요? 뭔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예, 그럴 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제 이 포트 비중 물론 이제 한 20% 되는데 삼성전자를 좀 반등 시에 물론 수익이 나서 한 131만 원 정도 가면 일단 매도를 하고 저는 다른 거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두산 엔진 엔진이 아직도 제가 갖고 추천한 있네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12,000원 제가 손질가인데 12,050원 갖다가 손절가 터치를 안 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예. 터치해서 이 종목 빠졌을 때 내가 예. 터치하지 말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기도빨이. 갖고 싶다. 저는 예. 이건 역시 너무 동방 박사님. 좋은 종목이기 네. 때문에 저는 하루 이틀 시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종가 하루 이틀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목표가 3개월 동안 17,000원, 17,000원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석 달. 예. 결국 계좌에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내려갔다고 손질하게 되면 계속 요즘 같으면 계속 손질이 나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시세 마이너스 5% 이런 정도는 10%라도 향후에 턴어라운드 된 종목 가져가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이제 그래도 종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좀 사고 있어서 전체 두산엔진 괜찮고 그리고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 종목은 상당히 기대된다 단기에. 엔진이 꺼질 뻔했어요. 그렇죠. 큰일 날 뻔. 선박 멈출 뻔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나오는데 꺼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럼요. 네, 잘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랜드백화점은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장이. 근데 거래가 워낙 적은 종목인데 물론 이제 한 7천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다소 물론 오늘은 저가에 사서 수익이지만 저는 반등 시에 좀 매도하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고 왜냐하면 이 종목은 과거의 실적이 다 중국 관련 모멘텀이 다 반영이 됐고 성장성이 그다음에 올해는 수익성이 저하되는 어떤 그런 해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외에 공격적으로 MS를 확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는 시세 보다는 반등, 기술적 반등은 되지만 어제 그저께 거래가 많이 실리고 나서 어제 오늘 다시 올라했어야 되는데 많이 오르고 마이너스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시에 좀 매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포트에서 주로 장훈신 포트에는 현금이 많은데 김성일 포트는 이제 주식이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금이 네. 적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진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좀 지고 이기는 것보다는 좀 내일을 위해서 종목을 좀 깍깍 채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채워놓으면 한 달 뒤에는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은 좀 반등 시 매도할 타이밍을 노려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대 전문가가 보는 우리 장욱 씨 포트폴리오 무엇보다 연승이 끝났기 때문에 페인이 네. 어디 있다고 전문가는 느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글쎄 일단 페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그 현금 비중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시장 좀 계좌 관리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다. 좀 유연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성대 전문가의 그 리치맵 무료 방송 듣고 네. 예, 현금 보유를 쭉 한 거예요. 아, 그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일단 뭐 좋습니다. 지금 현금이 있다는 거는 지금 불안한 시장에서 그다음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뭐 상당히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한 이제 종목 한 종목. 네,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농우바이오 회장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뭐 이제 오름폭이 이제 100원 플러스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회사 실적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판다면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거나 이런 거랑 맞물려서 이 종목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니까 글로벌 시장하고 연관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 좀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한 뭐 종목이고 좀 더 가져가 봐도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관련 쪽에서는 이제 상대강도가 좀 약한 네. 그런 종목이라서 이제 좀 우려가 되긴 되는데요. 오늘 기관도 팔았던데요, 모비스는요. 네. 대신에 이제 올라온 폭도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지금 가격 근처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현대모비스는 저는 이제 다른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으로 탄력 있는 이제 자동차 업종 중에서 탄력 있는 쪽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체 매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동차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동차 관련 종목 얘기를 이성대 전문가로부터 들을 수도 있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전문가가 보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까지 들어보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의 승자는요. 역전승에 빛나는 김수용 씨거든요. 이제 진 팀인 장욱 씨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종목을 매도시킬 수 있는데 자, 제일 기획은 안 잡혔고 농우바이오와 현대모비스 두 종목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김수영 씨 선택을 위한 1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모비스 한 2% 정도 많이 시도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한 종목 갖고 계속 한 종목 갖고 현금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다음 주에 꼭쭉. 네. 결정적일 때. 네, 주어진 10초가 참 빨랐나요? 모두 다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페널티를 부여를 할 텐데 김수영 씨, 네. 잘 가고 있는 장욱 씨 팀의 포트폴리오 한 종목 매도시킬 종목은요? 네. 이 종목입니다. 장욱 씨 뭐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지요. 아이, 감사합니다. 뭐죠? 네. 아, 답답해. 현대모비스 매도입니다. 시초가에.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2% 수익 나고 있거든. 모비스 갈까봐. 아, 눈치 빠르신 분이네. 네. 자, 이렇게 되면 김수용 씨가 상대편에 잘 가는 현대모비스를 매도시킨 걸로 페널티를 적용할 텐데요. 뭐 전문가님도 좋고 장욱 씨도 좋습니다. 한 말씀. 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뭐 저희를 밀어주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뭐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팔렸다고 해서 제가 자동차주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넌저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자동차주 관련주.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하나 편입시키면 되는 거고요. 김수용 씨께도 좀 잔인한 면이 있으시네요. 종목도 많지도 않은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그냥 제가 바로 매도시키자마자 이성대 전문가의 갑자기 수염이 나기 시작하네요. 정말. 네? 그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성대 말끔했는데 전문가님. 그새 수염이 나셨어요. 예, 방송 끝나면 이렇게. 실제 이제 매일 승부가 한 2% 정도 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19만 천 원 좀 바닥인데 오늘 정도 찍고요. 그다음에 한 30만까지 2%는 쉽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한번 급등하고 며칠 조정받고 한 번에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부터 시작하면 2%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라버리는. 미리 일단 잘라 놓는 게 좋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욱 씨는 계속해서 굉장히 심플한 또 농후바이오만 남겨놓고 잘 가는 현대모비스 좀 가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또 매도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현금 비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장욱 씨 포트까지 정리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덥석 어제 삼성전자를 물었다가 약간 지금 처음부터 약간 피를 흘리고 있는 김수용 씨. 하지만 이겼습니다. 김수용 씨를 연승시켜줄 수 있을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중국 관련주라고 했죠. 그래서 내일 또 1분기 GDP 중국의 발표가 있고 해서 중국 관련 모멘텀은 계속 좀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유주를 한 종목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호남석유뿐만 아니라 화학주와 정유주가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상단까지 기술적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또한 이제 철강 관련 오늘 이제 석유하고 뭐 정유뿐만 철강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철강 중엔 동국제강이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그래서 동국제강 두 종목을 좀 비중 20%씩 편입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니,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한번 못 잡았던 네, 그런 그렇죠. 종목이고요. 김수홍 씨한테. 네. 동국제강은 안타깝게 손절돼서 그랬죠. 어때요? 다시 좀 만나게 됐는데. 또 만났네요. 어디선가 들어봤던 또 종목을 만났네. 또 만났어. 네. 놓쳤던 그 동계가. 종목. 예. 장욱 씨 머리를 이성대 전문가처럼 머리 좀 밀어주실래요? 자, 거슬려. 난 저 머리만 보면. 와, 다음번에 지면 머리 밀기 이런 거 어때요? 아니 공약. 뭐 머리를 왜 세우고 공약. 다니죠? 항상 예. 저희 방송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예. 네. 그다음에 리치맵을 통해서 주식을 진짜 하루하루 배우고 네. 네, 성투하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리를- 상한가를 갔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 주식은 위로 치솟았으면 좋겠다. 그 느낌으로 제가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승리의 기운을 되찾아오겠다라는 의미로 만약 지면 머리를 밀겠다 이런 공약 어떻습니까? 그거 예? 그거 해야 됩니까? 머리를 옆에를 다 밀고 화살표로 위에만 그 모이칸 인디언들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를 위해서. 왜냐면 한번 뱉으면 실천을 해야 시청자를 위해서 되니까. 해주세요. 이걸 다 밀고 그다음 요거 예. 화살표만 남기라고요. 네. 모이칸처럼. 어때요? 제가 5연승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5연승 하면. 정말요? 네, 5연승 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 화면 나갈 거거든요. 자, 그럼요. 제가 5연승을 하면 머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옆에 다 화면 밀고 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화살표로 위에만 남겨두고. 네. 이쪽 보고 하면 되죠. 네. 네. 저희 그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보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김수용 씨한테 5연승을 하는 날, 네. 여기 주변 머리를 다 밀고, 위에만. 근데 그렇게 하면 방송이 됩니까? MC인데. 아니, 자, 지금 그죠. 쭉 그냥 말을 좀 이어가 주세요. 15연승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니요. 자, 5연승까지 이미 녹화됐습니다. 5연승을 하는 날 주변 머리를 다 밀고 요 가운데 머리만 화살표처럼 해가지고 방송에 나타나겠습니다. 네, 자, 4연승만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제가 어떻게 다녀요? 보너스로 눈썹 문신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리치메 전문가는 올라가는 것도 잘 맞추면 내려가는 것도 잘 맞추고 찌게 하면 되고 5일 동안 찌게 하면 예. 바로죠. 그죠? 다음 주 금요일이면. 예, 좋습니다. 그래요. 장훈 씨 본의 아니게 본인 혼자만 지금 공약을 내건 걸 모르고 있어요. 자, SK이노베이션과 동국제강 지금 이쪽 설명 듣다 말했죠. 이제 계속해서 추천 사유 들어보죠. 네, 지난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홈런주에서 SK이노베이션 추천을 해놨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계속 단가를 낮게 해서 이제 편입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네.
좀 아쉬운감이 편입시켰으면 계속 이길 수 있었는데 그죠? 이노베이션이 갭 상승으로 네. 그때 못 잡았던. 제가 그 전날 갭 옷을 샀거든요. 네, 넘어가시죠. 예, 네. 그래요. 얼른 그래서 1분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저는 이제 비중은 20% 정도 이제 일주일 정도 보는데 목표가 좀 낮아요. 낮아서 SK이노베이션 뭐 매매 전략 먼저 말씀드리면 16만 6천 원 지금 오늘 16만 6천인데요. 종가. 대충 사면 종가 기준 사서 물론 마이너스까지 사면 좋겠지만 사고 그다음 목표가 17만 5천 원 정도 한 9천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손절가 16만 천 원. 손절가를 짧게 잡은 이유는 16만 천 원 이하로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면 안 된다. 그래서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 하시면 충분히 이익이 날 것 같고 특히 이제 차트를 한번 먼저 보게 되면 네. 사실상 여기서 19만 5천부터 시작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빠져서 사실은 여기서 정지가 됐습니다. 15만 8천 정도, 5천 원, 9천 원 정도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충분히 가서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요. 매물대가 보시면 17만 원 정도 초반입니다. 초반이라서 자, 주봉을 한번 일봉상으로 주봉을 보시면 제가 목표가 잡는 것은 주봉 12평선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1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은 항상 한번 박스권 하단에 와서 이렇게 가게 되면 쉽게 상단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17만 5천 원까지 보면 장기적으로 짧게 잡고 네. 안타를 치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0까지도 볼 수 있나요? 네, 충분 19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물론 경기가 살아난다면 25만 원까지 목표가도 있는데 많거든요. 네. 이제 정거사 애널리스트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다 아직까지는 중국 관련 모멘트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왜냐하면 또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러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105달러였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유가가 120달러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재고자산 그 전에 쌀 때 사놓은 것들을 실제 지금 현재 제품가격이 높게 반영이 돼서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이제 많이 낮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또한 이게 정제 마진이 상당히 이익에 휘발유 제품의 정제 마진이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그게 실적이 나오고요. 또한 이제 유가가 생각보다 좀 하향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이 되고 있을 때는 특히 중요한 것은 정제 마진이 개선된 유가는 하향 안정이 되고 물론 고공행진 중에 하향 안정되고 제품 가격은 그대로 있다면 그에 대한 마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마진은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2분기도 그렇고요. 3분기의 실적은 계속 실적 모멘텀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실적을 봐서 이제 보게 되면 PER 기준 한 7배 정도 수준이고요. PBR 1배 정도 수준.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이 정유 업체들이 PER 기준 한 9배 정도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1.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20-30%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또한 이 정유주의 중요한 것은 설비 증설이 계속해야만 성장성을 부과하는데 결론 울산이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영국 이런 데 설비 증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실적 성장선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동국제강 네.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때 지난번에 손절이 한번 됐는데 네. 또 다른 전문가께서 네, 모 이 종목 너무 전문가가 아쉽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 종목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고 싼 종목인데 오늘 또 22,300원 놀다가 종가 26,600원에 좀 중국 관련된 하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 이제 적자가 벗어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한 500, 영업이 한 500 정도 이상의 대폭적인 흑자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2분기에 지금부터라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놔야 되고 특히 오늘도 뭐 뉴스로 나왔지만 이 동국제강은 후판 가격, 조선사 후판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후판 가격이 이제는 하락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분석 보고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할인 요소 때문에 후판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2분기가 지금 봉현강류죠. 봉현강류 2분기에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때문에 이 봉현강류 이익을 개선을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만 지금 이제 장이 지수가 별로 안 좋고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익의 어떤 모멘텀보다는 자산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가의 어떤 저평가 상당 청산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PBR로 보면 결국 현재 PBR 기준으로 0.6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승률이 충분히 있는 가격이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가격이 바닥이면 이제는 어느 정도 모멘텀만 있어지면 향후에 지금보다는 실적이 더 나아지는 종목이죠. 1분기 실적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2분기, 3분기에 나아질 종목을 지금부터 매집을 해놓고 있어야만 결국 내 계좌 수익이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는 사놔야 된다.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국제강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 라인에 걸려버렸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자, 안타까웠어요. 예.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는 지난번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번 하락한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제 이틀 동안 양봉이 뜨면서 반등한다는 거. 이제는 중요한 단가입니다. 21,000원. 21,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23,000원까지는 충분히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가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23,500원부터 시작해서 25,000원까지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요. 그 매물에는 조금만 반등을 해주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목표가 상단을 보시고 매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잘하면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면 또 무섭잖아요. 네. 지금 뭐 쌍바닥일지 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동국제강 좀 아쉬웠던 종목인 네.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김수영 씨가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한 손절 라인 때문에 아쉽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라 동국제강은 손절 라인을 SK 이노베이션은 못 잡았으니까 매수가를 네. 좀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 씨, 상대편 종목 어때요? 한 번씩 거론됐던 종목인데. 예, 그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저 사실 그 조금씩 제가 사실 저희 방송을 하면서 네. 저희도 주식을 조금씩 일단 많이는 못하더라도 네. 전문가님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다 골고루 사보거든요. 특히 뭐 상대편 종목일지라도 물론이죠. 혹시 몰라서. 예. 근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지금 요때 매수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주식이고 그다음에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시는 분이 네. 몇 년 전에 주유소. 예. 6만 원대 사서 18만 원대 하셔가지고 네. 예,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다 그러셔서 네. 제가 이렇게 꾸준히 유심히 오랫동안 보니까 아까도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5만 8천 원? 요 선, 15만 원 선에선 절대 잘 안 무너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18만 원까지는 탄력적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예. 네, 리치맵 전문가분들은 다른데요. 예, 그래 장우 씨가 뭔가 가격대까지 정확하게 SK 이노베이션 언급하는 걸로 봐서 열심히 지금 저도 차트를. 사실 몇 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비싸서 많이 못 샀고 몇 주. 장훈 아, 씨 얘기만 들어보면 네. 거의 워렌 버핏이에요. 그러니까요. 머리 밀 일이 뭐 예. 깜짝 놀래요.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계속 주식을 산 그러니까요. 거죠. 네. 모이칸 머리 기대합니다. 화살표 머리. 예, 5연승 아니라 10연승 하면은 화살이 2개 생겨야 되나요? 자, 아니, 이번에는 김수영 씨도 뭐 공약 하나 걸어주세요. 저는 5연패하면 어떻게 하겠다. 5연패하면 네. 다크서클을. 예, 저는 진짜 네. 분장을 안 하고 다니겠습니다. 아이 지금 우와. 아, 약한데요. 5연패 하면? 5연패하면 네. 김수영 씨 저기 레게 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따는 거, 예. 네. 그 흑인 머리. 예, 네. 힙한 머리. 근데 이 머리로 안 따질 것 같은데 좀 가능성 있는 걸로. 그러니까 더 웃긴 거죠. 네. 이성대 전문가님 하시면. 네. 어떻습니까? 머리. 제가 가발 쓰고 다닐게요. 락커 있죠? 긴 머리. 예. 여자 가발. 예. 긴 머리 긴 거. 아, 그거 김경호 머리. 예, 그거 하고 방송 일주일 아, 하시기. 그거 하고 일주일.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5연승을 만약에 장우 씨가 하게 되면 머리 양쪽 다 밀고 화살표 머리 만들어서 오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5연패가 되겠죠, 김수영 씨는. 동일한 날 김수영 씨는 레게 머리, 예, 네, 가발을 가발 쓰고. 쓰고 일주일 동안 방송을 그 날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든 리치맵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5연승, 5연패 이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슈 되겠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 본인이 그렇게 된다는데 참 좋아하시네요. 자, 이성대 전문가님. 네. 도와주려고 하지만 머리카락 걱정도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뭐 실제로 걱정이 됩니다. 종목을 가져 나오긴 가져 나왔는데 네. 이걸 과연 이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괜찮습니다. 됩니다. 이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머리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매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기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상당히 좀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좀 안정성이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중에서 이제 골랐습니다. 현대아이스코어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한번 편입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대원강업을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장훈 씨, 대원강업 스프링.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네, 주식을 그때 못 가지고. 잡았잖아요. 스프링 못 그렇죠. 따라가지고 예. 모비스만 잡히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 폭스바겐에 수출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발음이. 예. 폭스바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현대아이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자동차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제 자동차용 냉형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사는 이제 현재 생산 능력에서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이제 중반 정도 되면은 공장 증설이 완료가 돼서 생산 능력이
거의 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 자동차 생산량은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업종이 뭐 대부분 다 이제 밀리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재차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며칠 밀리고 오늘 다시 이제 장중에 밀렸다가 좀 올라와서 끝났지만 뭐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성재 전문가님, 근데 네. 아까 현대모비스를 설명해 주시면서 네.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확실히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종목은 맞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요? 아,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라 현대 자동차 업종이죠. 그러니까 네. 자동차 업종이 좋은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얘기죠. 네, 네, 현대 하이스코 맞습니다. 가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현대 하이스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최근 4만 원대 부근에서 계속 지지가 되면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작년 7월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8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재차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쌍봉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최근 이 동세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 저점 라인대인 4만 원대가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라인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라인대, 제가 이제 오늘 이 종목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오늘 올라서 끝났는데 내일 밀릴 때 사면, 그러니까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밀릴 때 좀 싸게 사놓으면 이제 그 다음날 올라갈 때, 즉 다음 주 올라갈 때 이제 제대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내일 밀리는 가격에서 저점 라인대를 공략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41,500원에 끝났는데 아마도 한 44,500원 부근선이면 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500원 정도 매수가로 하고 근데 목표가는 당장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도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부근인 이제 45,000원 선 정도면은 넉넉할 것 같고 뭐 쌍봉이 있다는. 네, 맞습니다. 네. 한 목표 수익률 한 10%만 잡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한 39,000원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스프링 자동차용 제조업체 대원 강업차 이번엔 무엇보다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네. 아쉽게 못 잡았던.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가격을 우리가 이제 항상 매수 가격 여기 방송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대응할 때는 약간 안 밀릴 것 같으면 좀 올려서 분할 매수하고 밀리면 좀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춰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원강업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동사는 이제 자동차용 그때 이제 스프링 그리고 이제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동사는 이제 국내 스프링 부분에서는 점유율 8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오래되고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실적이 7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대니까 충분히 저점 라인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까지 이제 나눠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다른 자동차 업체까지 해외에 납품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된다면 동사의 주가가 한참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난번 제가 가지고 나온 날이 요 날 이제 양봉 조그맣게 나온 날 요 날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못 했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지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2,000포인트 이상에서 좀 깨지는 안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동사의 주가는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기관도 좀 사고 외국인들도 사고 개인들만 좀 팔았거든요. 예. 즉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 저평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흐름상으로도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5,200원 라인대가 깨지기 뭐 5,200원 라인대 매수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200원이 안 되더라도 약간 좀 올려서라도 뭐 한 5,300원 선 정도면은 뭐 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950원, 이전 저점이 5,000원이었는데요. 그 밑에인 4,950원 정도 놓고 한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장욱 씨 무엇보다 이번에 대원 강업 매수가 어때요? 그때 못 잡았었는데. 네, 매수가도 마음에 들고 지난번에 그 잡지 못했는데 일단 요 느낌 좋습니다. 예, 네, 자동차 그러니까- 관련 두 종목.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사실 예전에 그 이성대 전문가한테서 냄새가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식이 이제 좋아질 거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사실 네. 리치메 전문가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 사실 횡보 굉장히 싫어한 거거든요. 저는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렸지 횡보는 싫다 그랬는데 예. 사실 횡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의 전주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차트도 보고 보니까 이게 참 느낌이 좋고 이제 네. 횡보를 하다가 촥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예. 횡보라는 게 이제 주가상으로는 이동평균선들이 횡보하면서 이렇게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로 분출이 되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아주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는 거. 네. 네.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또 수급을 중시하는 우리 장욱 씨. 그나저나 저는 김수영 씨 생각이 궁금한데 특별히 뭐 대원 강업이야 두 번이나 이렇게 추천이 지금 장욱 씨한테 들어가게 됐지만 현대 하이스코는요 총선 전날 한만식 전문가님께서 우리 김수영 씨한테 어떻냐 하고 선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걸 상대 팀이 탁 지금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김수영 씨는 좀 하고 이렇게 포트 편입은 안 시켰던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버린 종목을 혹시 남이 이렇게 덥석 주어서 수익을 막 보게 된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버리는 종목이었어요. 네, 저렇게 재활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예. 네. 아무튼 재활용이 너무 잘 되면 근데 뭐 결코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현대아이스코나 뭐 대원강업, 자동차 뭐 부품주들. 네. 근데 부품주도 물론 좋지만 자동차 부품이야. 저희들이 그 차를 갖고 있을 때 네. 기름은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품은 아니 뭐 나중에 갈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근데 부품이 교체가 제대로 안 되면 그때는 기름 넣는다고 차가 가는 건 아닌데요. 기름은 넣어야죠. 예. 차는 안 가더라도. 차는 안 가더라도 기름 아 왜냐면 넣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야 돼서. 미리 넣어놓으시면. 아, 저 예. 김수용 씨 네. 집하고요. 네. 네, 저희 집에서는 그 뭐 계란 후라이 부쳐 먹을 때 식용유 안 쓰고요. 앱. 예, 네. 저 휘발유 휘발유로. 넣어서 부쳐 먹습니다. 예. 아, 그래요? 어떻게 소비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클렌징 할 그다음에 때도. 제 주변에 있는 지금 한 20명 되는 제 지인분들은 요즘 다 현대차로 바꾸고 있어요. 야, 네. 그래요? 예. 일부러 또 밤에 제가 고장도 내고. 네. 네, 막 그러고 있습니다. 스프링도 빼오고 아, 대원도 물론이죠. 많이 네. 팔라고. 네.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훈 씨 그 자동차에서 기름을 많이 제가 뽑아 쓰거든요. 네. 잘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으로 그 기름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뭐 전략까지 두 종목씩 오늘 사이좋게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김수영 씨, 장욱 씨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지 가격이나 비중까지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최종 전략 타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폭탄이 좀 미리 터진 소리가 났는데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김수영 씨, 장욱 씨가 빠른 결정을 내렸으리라 믿고요. 자, 먼저 김수영 씨 최종 선택 결과는요? 네. SK 이노베이션 20% 매수 결정했습니다. 아니, 동국제강은 그럼 노예요? 그때 한번 손절했기 때문에 좀 싫어지신 건가요? 네, 미워요. 네. 아,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헤어진 연인은 네네. 있습니다. 역시 줏대가 확실합니다. 그러네요. 버린 자, 건 확실히 버리시네, 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매수 가격은요?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음. 그대로
예, 좋습니다. 16만 6천 원에 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SK이노베이션 16만 6천 원에 전문가가 얘기해 주신 비중 20%로 매수. 한 번 못 잡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이번엔 한번 잡아보겠다. 김수영 씨의 전략이었고요. 자, 장우 씨 자동차 관련 두 종목 과연 어떻게 할 건지 현대아이스코, 대원강업 모두 사시겠습니까? 어부가 코스입니다. 네. 예, 비중과 가격은요. 자, 현대아이스코는요, 매수가 4만 500원.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신 네. 가격 눌림목 4만 매수. 500원에 비중은 20% 네, 매수하고요. 그다음에 대원강업. 국내뿐만 아니라 네. 외국인도 다 품을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냄새를 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15% 매수가는 5,250원에 비중은 15%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네. 장우 씨 근데 잠시만요. 두 종목을 사는데 조금 현금이 많은 장우 씨잖아요. 지금 네. 김수영 씨보다. 현대하이스코를 20%, 그죠? 20%, 대원강업은 15%만 사고 현대하이스코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네요. 아, 그럼요. 네. 요게- 대원강업보다 조금 더 요게 나은 좀 이유. 더 냄새가 지금 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냄새로. 어우, 스멜. 예. 아니 이성대 전문가님 네. 이렇게 열심히 멘토로서 설명을 해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최종 정리를 그냥 냄새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힘이 좀 쭉 빠지시나요? 겉으로 표시만 그러시는 거지 이제 머릿속으로는 파박 돌아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니 저는 그래요. 뭐냐면 이게 올바른 건 아니겠지만 네. 그 감각도 좀 필요하다고 촉. 봐요. 그럼요. 예.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네, 느낌이나 네. 감각.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김수영 씨는 SK이노베이션만을, 장우 씨는 대신 현대하이스코와 대원강업을 모두 매수하시겠다고 최종 결정하셨는데요. 가격, 비중까지 포함해서 김수영 씨 최종 포트부터 제가 대신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영 씨 최종 포트가 나갑니다. 두산엔진, 그랜드백화점,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여기까지가 오늘 있었던 기존 포트가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 현금으로 거의 없어집니다. SK이노베이션을 남은 현금으로 쐈네요. 20% 정도 편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고자 했었던 SK이노베이션 이번에는 꼭 잡겠다라는 의지. 오늘 종가 정도 부분은 16만 6천 원에 매수가 딱히 싸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규 편입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장우 씨 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금 많은 장우 씨가 농바이오만 있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현대하이스코와 대원강업이 채워지게 됩니다. 왜 현대모비스가 원래 있었었는데 말이죠. 예, 김수영 씨가 매도시켜버렸죠. 대신 더 탄력이 좋아 보이는 자동차 관련 두 종목이 포트에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현대하이스코는 약간 눌림목 매수, 오늘 종가보다 1,000원 빠진 가격 정도의 매수 희망가 걸어주셨고요. 대원강업도 그때 한번 못 잡았기 때문에 매수가를 이번에 제대로 잡아서 5,250원에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잡히면 장우 씨의 포트에는 한 3종목 정도가 채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두 팀 모두 다 최종 결정을 내렸고 후회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 하루 지난 다음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돼 있을지 여러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배틀 1억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포트는 꾸려보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소위 김앤장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자, 여러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훨씬 더 채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김수용 씨, 장우 씨 가운데 어떤 팀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인지 상담팀도 먼저 결정을 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Well, looky here,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and she's clubb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run,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r poor little heart will end up alone. 'Cause Lord knows I'm a rolling stone. So you better run away, baby.
고민이 되십니까? 이 종목 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머리만 뜨지 마십시오. 저희 무료 문자나 전화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용의 김, 장우의 장 따서 만든 코너명 김앤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자, 전화 어느 쪽도 좋습니다. 돈 들지 않고요. 김수용 팀, 장홍 씨 팀 둘 중에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받을지 마음의 준비 먼저 하십시오. 자, 첫 번째로 전화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수용 씨, 장홍 씨 나와 계시거든요. 어떤 팀으로부터 상담받고 싶으세요? 김수용 씨 팀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수용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대세요? 아, 예, 20대 후반입니다. 주식하시는 몇 년 되셨어요? 4년 됐습니다. 아, 4년이면 꽤 오래되셨네요. 네. 네, 수익률 좀 괜찮으세요? 아니요, 2월 달부터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지금 이제 한국 항공우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60% 정도 됐습니다. 비중을 많이 실으셨네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일단은 제가 한국 항공우주가 이제 고가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수주 소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주랑 매각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네, 특별한 악재가 없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어제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왜 자꾸 떨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궁금한 점 최병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사실 때 넣고 네. 향후에 실적뿐만 아니라 네. 주가가 시세가 한번 나고 나면 적정 주가 네. 이주기시 적정 주가 48,000이거든요. 근데 38,000원요. 38,000 작년에 시연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 반등으로 짧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좋을 거라고 그게 작년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향후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시세가 안 난 종목을 위주로 시세가 나기 시작하는 종목을 하셔야지 목표가 갔다 내려온 종목 사시면 꼭 이렇게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가 3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3만 500원. 그래서 기술적 네. 반등할 때 분명히 좀 파셔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시청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재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물론 올해는 5조 이상, 작년에 3.60% 이상 증가돼 이렇게 갈 거로 보이지만 그런 건 주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 보시면 자, 기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차트에 보시면 지금 단기에 반등을 하고 있죠.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빠져가지고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가 박스권 상단 여기가 지금 현재 3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3만 700원인데요. 내려오기 때문에 3만 500원 정도의 목표가 하시고 자, 그러면 주가는 지금 현재 완전히 가매도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가는 상태입니다. 그럼 요번에 기회에 좀 파시라는 거죠. 3만 500원. 요번에 기회에 못 팔면 또다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그전에 시세가 마무리된 구간이 작년 가을이죠. 이렇게 작년 가을하고 계속 이때부터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저도 계속 방송에서는 사모합 매도를 계속 주장했는데 이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지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그런 측면을 보셔야 되고요. 수급상으로도 보시더라도 특별하게 지금 크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은 물론 기간이 많이 샀습니다. 많이 빠져서. 하지만 계속 기간이 3만 원 이하에서부터 계속 기간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한 3만 500원 정도 이상부터는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가에 대해서 한 10% 정도 보고 기간이 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온 것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기대된 종목은 아니다 해서 물론 수주 모멘텀은 좀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른 종목을 좀 향후에 좀 기대되는 많이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보유하신 종목들이 정말 우주로 뚫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목소리가 많이 어두워지셨네요. 네.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아, 그럼요. 아니, 예, 한국 항공우주 좋았었는데 기관이 그때 막 로스컷 나가면서 쭉 물량이 빠졌었던 종목인데 네. 아직 예,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매도나 교체 매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창우 씨? 아, 저 안 하겠습니다. 뭐라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제가 좀 방송을 좀 밝게 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장홍이 너무 까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지 저는 문자가 몇 개 안 되고 다 김수용 씨한테 받는다고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이제부터 좀 진중한 방송하고 뭐 까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계속 까불어 주세요. 아니요, 싫어요. 내가 돋보이려면 네가 까불어야 돼. 저도 문자 소개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까불면 두 분이. 장홍입니다. 자, 장홍 문자 상담해서 코롱 네. 머티리얼 23,309원이고요. 50%의 비중. 자꾸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가야 속상해 하셨는데 코롱 머티리얼. 자, 자세한 상담. 네. 완전 신기해지죠. 이성대 전문가님.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회사 내용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수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이제 공모가에 거의 2배까지 올라오면서 기관들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기관들이 팔고 회사 내용은 바뀐 건 없지만 기관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코롱그룹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일론 섬유 그리고 이제 폴리에스터 섬유 등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노스페이스나 이런 유명 브랜드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동사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상장할 때 돈이 상당히 많이, 거의 한 3조 가까이 몰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청약할 때. 즉, 요즘 이제 공모주 청약할 때 분위기가 옛날에는 이제 공모가를 아주 높여가지고 상장하자마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모가가 낮게 돼가지고 떠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요즘에 공모주 청약 열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의 이제 차트 흐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일봉 차트상으로는 별로 이렇게 보이는 게 없지만 지금 이제 뭐 한 30분 차트 정도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왼쪽 부분 상장하고 나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 거의 한 330만 주 가까이 터졌거든요. 네. 이때 자리에서 기관들이 한 7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상장하자마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만 또 새로운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되면서 올라가야지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매도만 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제대로 갈 거였으면 지금 현재 이 거래가 많이 터졌던 22,000원 라인대를 깼으면 안 됩니다. 깨지 않고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어느 정도 매수한 사람들도 이익이 남고 간다. 즉 누군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좋기 때문에 계속 가져간다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떠안고 혼자 받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저가가 내려가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저는 내용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등 시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목표 가격을 사신 가격까지는 저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0원 라인 정도 최근에 이제 저점 라인 때였던 19,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지금 상태에서 밀린다 그러면 일단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해서 어차피 회사에 가치가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뭐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다시 그 물량이라도 다시 밑에서 싸게 사놓아서 좀 이제 그런 차익을 피하는 그 손실을 피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 복귀, 회복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코롱 머티리얼 봐드렸고요. 자, 아까 잠깐 장훈 씨가 폭주한다라고 했는데 김수영 씨 문자 상담이 많아요. 네, 뭐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46,300원 10%인데 추가 매입 가능한가요? 라고 왔습니다. 실제 이 종목도 작년에 한 6만 5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6만 5천 원 갔던 가격이 상당히 왜 중요하면 그때 2013년도에 내년도에 실적이 적정 주가 6만 원이거든요. 제가 PER 20배 정도. 근데 그리고 계속 빠졌어요. 기관도 팔고. 그래서 오늘은 물론 최근 들어 외국인 기관이 좀 사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이 올해 예상 실적으로 적정 주가는 보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 내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부터는 올라가면 오히려 빨리 파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보시면 적정 주가는 한 48,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이제 48,0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빠져서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어서 이 목표가를 보시면 위에 여기 하늘색 선이죠. 요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단기적으로 보시고 48,000 정도 가면 일단 매도를 하시라. 그리고 주봉상도 보면 계속 빠져서 추세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2평선 근처가 바로 주봉상에 여기가 48,000원 내입니다. 그래서 이까지밖에 못 간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이 적정 주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보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라.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작년에 많이 급등하면서 했던 투자 포인트는 재탕밖에 되지 않는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은 크지 않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 꼭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엔터 1차 목표가 48,000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용 씨 문자 더 살펴주세요. 네, 또 왔습니다. 서울 반도체 25,500원인데요. 비중은 안 올려주셨네요. 네. 서울 반도체 사실은 저도 이제 2만9천원 29,000원 이렇게 보고 계속 이제 추천을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29,250원 갔다 또 내려. 이 주가가 네. 왜 중요하냐면 29,000이 올해 예상 실적의 적정 주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다시 2만 초반까지. 이제는 반등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 장에서도 쌍끌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2.79%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강보합으로 끝나고 그만큼 여기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시가총액 높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26,000 정도만 보시고요. 25,500원 정도에 26,000원만 딱 보고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24,000원이고 목표가는 자,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22평선 정도 가서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단가가 지금은 24,000원 정도 내립니다. 그리고 자, 좀 더 보신다면 사실상 이까지 급락하기 전 가격이 25,000원 내외인데요. 거기서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권, 주봉상의 박스권 상단입니다. 여기 상단까지 보시면 실제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전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의 영역에 놓여 있다. 그래서 반등은 목표가가 하늘색선 26,000원 정도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소식이 나오면서 LED 협회와 금융기관이 서로 합작을 해서 이제 조명을 보급하는 보급형 LED 조명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는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의 테마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LED 조명 관련된 LED 업체들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괜찮은 좋습니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번에는 장홍 씨도 이제 문자가 슬슬 오네요. 아까 좀 진지한 모습 보이겠다 해서 그런가요? 예, 삐졌습니다. 자, 주산중공업 78,000원. 비중은 30%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도 시점 가격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78,000원인데 지금 현재 57,700원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손실을 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연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2분기, 1분기는 이제 지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면 78,300원 라인대에서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파동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통 이제 하락은 이제 5번의 이제 파동으로 보통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빠질 때는 다 됐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돌아서려면 한 번에 돌아서진 못합니다. 즉, 첫 번째 반등 위치는 이전에 바로 이제 저점 지지 라인 대였던 62,500원 라인 대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는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이제 62,500원 목표 정도로 해서 반등 시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타이밍 보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좀 길게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보유해도 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왕 좀 많이 내려온 두산중공업은 호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수영 씨 다시 문자 상담 좀 받아주실까요? 네, 문자가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녹십자입니다. 네. 124,500원에 15%. 수영 씨, 주식은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문자를. 그때 김수영 씨의 포토 안에도 잠깐 들어가 있었던 제 녹십자. 포트에도 있었던 예. 주식은 마음속에 있죠. 네, 바닥권에서 포트에 해놨으면 결국 계속 좀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127,000원 오늘 종가인데요. 목표가는 제가 먼저 제시해드리면 138,000 정도까지 보시면 한 10% 정도 내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상당히
저 위에서 계속 약간이라든지 악재, 실제 제약주에 특별한 모멘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쉽지 않는 그런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기술적으로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매물이 많은 이 바닥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계속 여기서 빠졌죠. 그래서 17만 원대 빠져가지고 지금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영역이 있다. 이 반등 구간이 주봉이기 때문에 22평선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 상단 밴드 15만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 쉽지 않고요. 물론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 녹십자 실적이 상당히 다른 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동종 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이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고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하면서 기술적 반등할 때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히 녹십자라든 이런 것은 가는 어떤 경기 사이클과 맞춰보면 녹십자나 제약주는 가는 업종이 아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반드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술적 반등만 노리십시오. 딱 거기까지입니다. 녹십자 상담이었고 이번엔 다시 한번 전화 받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재미있게 보고 계십니까? 예, 네, 대답 굉장히 짧으시네요. 예, 자 스튜디오에 장홍 씨, 김수영 씨 나와 계신데요. 어느 쪽 팀 원하세요? 장홍 씨요. 네, 어우 드디어 당첨.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가지고 계신 주식은 어떤 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 파미실래요. 파미셀이요. 예, 아, 비중은요, 선생님? 비중은 45%예요. 45%. 가격대는요? 13,100원이요. 13,100원. 자, 이성대 전문가님이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사시고 나서 좀 많이 빠졌는데 예, 어떻게 초기 빠질 때 좀 매도를 고려를 생각을 혹시 못 해보셨나요? 뭐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 건데 계속 빠지니까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슈로 나오는 거는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반기 때는 미국의 임상 실험도 뭐 추진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임상 실험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요번에 증자 발표를 했죠? 예, 그 증자 어떻게 참여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세요? 예, 저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증자하게 되면은 이제 권리락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종목을 저는 그냥 손절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 종목을 매도를 못 하신다면 그 증자하기 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자 권리락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수량을 뭐 밑에서 사놓으면은 그만큼 차익은 좀 남을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제 증자에 대한 그런 위험을 피하려면은 그 방법이 제가 볼 땐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려면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실적은 안 나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괜히 이제 증자해가지고 돈만 투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개발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144억 적자고 순이익도 166억 적자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 종목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투자자분들도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주가가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자 부분만 그렇게 좀 피하셔서 다시 좀 사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지는 마시고 그 밑에서 다시 사놨다가 다시 이제 그 권리락하기 전까지 보통 이제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좀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계속 보유만 하지 말고 좀 반등 나올 때는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사놓고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속 시원한 상담 되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성투하세요. 예. 네. 네, 자 주거니 받거니 좋습니다. 문자 또 김수용 씨 보고 봐달라고 하죠. 네네. 보내셨는데요. 예당이 왔습니다. 예당. 예당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제
1,700원에 20%입니다. 네, 그래서 1,700원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1,700원요? 네, 1,700원에 20%. 1,570원 최근 들어 3월달에 고점이었는데 그 전에 사셨나 보네, 그죠?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이제 실적이라는 이런 것은 모멘텀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주봉입니다. 주봉상에 여기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한 번에 장대 일주일간 장대 양봉을 그러면서 올라가고 나서 조정받고 또다시 두 번째 올라가 장대 음봉이 생겨죠. 이렇게 그러면서 거래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실렸죠. 두 번째 거래가 실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못 갔죠. 못 가다가 최근 들어 3월 달에 다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폭발해 버렸죠.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고 나서 주가가 거래량이 폭발하면 반드시 주가는 이렇게 조정받아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내려오죠. 그럼 전 고점에서 거래가 시세가 폭등하면서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그보다 더 거래가 많이 실린 상태에서 주가가 가다가 내리 꽂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못 팔았던 이 재료를 이용해서 어느 호재성 재료를 이용해서 거의 다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는 나올 시점을 빨리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 22평선 정도에 가면 1,200원 정도에서 좀 그때는 좀 파셔야 된다. 이 1,200원과 보시면 여기가 1,300원인데요. 그럼 1,200원과 1,300원 사이에 1,250 정도 여기서 반드시 팔아야 여기 거래가 일봉을 보더라도 거래가 폭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큰 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갔다면 이게 매집이 될 수가 있지만 바닥에서 800원짜리가 50% 거의 100% 상승하고 이렇게 거래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관리 종목이 지정 우려가 있었는데 3년 영업 손실이 영업 흑자로 감사보고서한테 됐고요. 그래서 관리 종목 탈피하고 안 됐고요. 그다음에 또한 유전 개발이라든지 자회사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3월 하순에 그러면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보지 말라. 이제는 반등시 꼭 팔고 나오시고요. 이 종목은 6개월 이렇게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얼마에 팔고 나와야 될까요? 1,250원 정도의 매도에 목표가에 가시면 꼭 팔아라. 이렇게 그래서 1,200 물론 이제 상각이 있는데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높지만 시간은 너무 고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파시고 다른 게 우량주로 가시기 훨씬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예당 설명이었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종목 상담은 물밀듯이 들어오네요. 장우 씨. 네. 삼성 SDI 138,500원, 비중은 13%. 실적 좋다는데 매수가에 올까요? 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 이제 우리가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 라인이 낮아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 SDI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작년 이제 적자로 일단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1분기 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고점 라인대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저점 라인대도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박스권에 이제 계속 좀 밀리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사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산 가격 부근, 즉 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사이에서는 즉 손실 아닐 때는 팔고 다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관계상 안타깝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멘토링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출연진들의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에 보시면 반짝반짝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도 되고 리치맵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멘토 두 분 이성대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김수영 장우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장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멀리 보니까 불편해서 몸을 풀고 계신 분 바로 한만식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프로세스 투자 기법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투자면 투자지 프로세스 투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 내용 듣고 싶으시다면 2부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저는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